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교과서 75페이지에 있는 스노우맨이라는 작품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이 좀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눈이 막 이만큼 가슴폭까지 눈이 쌓였어요. 현실에서는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있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저 뭐 강원도나 이런 산골에 가면 진짜 눈이 막 이만큼 쌓이기도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이 주인공이 계속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눈이 이만큼 막 가슴팍까지 쌓여 있으니까 자동차도 다니기가 어렵고 그다음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가 됐겠죠. 그치?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이 출근을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남자는 직접 삽으로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막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 공감도 해보시고,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비판도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이 작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작품을 설정한 취지를 먼저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면, 자, 이 작품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은 아까와 같이 막 이런 극한의 눈이 이까지 쌓인 극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삽을 퍼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눈이 내린 풍경을 환상적이거나 순수한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서 눈이라는 존재는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주인공에게 장애물이자 시련으로 다가오는 존재래요. 그다음 걸음을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회사에 가야 하는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삽으로 눈을 파내며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은 맹목적인 목표를 위해서 반복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대인의 비극적인 모습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결말에서 여운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서 현대인의 삶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스노우맨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현대인의 삶에 공감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작품이 실려 있구나.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76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의미하게 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작품의 정리, 즉 개관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성격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편 소설이고요. 그다음 배경은 현대 시간적으로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대도시의 어떤 아파트와 그다음 길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노동과 그리고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과장된 상황을 설정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좀 눈이 이만큼 쌓였다던가 이것 이외에도 뭐 짜장면집 배달 아닌 배달 오고 그런 내용이 뒤에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좀 현실에서 있기가 어려운 그런 과장된 상황을 설정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를 해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중심의 어떤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열이 매겨지는 거고, 이 서열이 있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점점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런 고달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결말 부분 가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운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즉 결론을 막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여운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에 비판적인 인식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나 아니면 우리 모의고사 치다 보면 중략 부분 줄거리가 제시되잖아. 그런 것들은 항상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소설이 이만큼의 내용이나 되는데 굳이 이 칸을 할애해가면서 요약해서 제시를 해줬다라는 것은 이 요약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꼭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이 앞으로 어떤 사건이 나올 거니까 그 사건의 원인을 파악한다던가 등의 어떤 핵심 내용을 조금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 한번 살펴봅시다. 새해의 첫 출근 날,
이제 새해가 됐고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특징적인 거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주인공이 어떤 이름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남자라고 제시되어져 있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이 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직장인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남자는 모든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여러분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또 간접적으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다. 이 인물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뭐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행동이나 말투 등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간접 제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뭘 알아줬으면 좋겠냐면 명명법.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물이 설정되기도 한다. 인물의 특징이 제시되고 설정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명명법을 어디에서 많이 느꼈냐면 혹시 아이유 나왔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좀 인생 드라마로 꼽는 사람들도 많거든. 우리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도 이런 서사나 전개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어떤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로 명작으로 손꼽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 크게 공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안 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이유가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거든. 막 부모님도 안 계시고 폭행도 당하고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극 중에서 아이유의 이름이 뭐냐면 지안이에요. 지안. 근데 이 지자가 이를 지자고 그다음 안이 편안하다 할 때 그 안자거든.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함에 이르르다. 편안함에 다다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유랑 동시에 이선균이 나오는데 이선균이 아이유를 도와주는 즉 나의 아저씨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화에서 이선균이 아이유에게 뭐라 하냐면 지안 뭐 편안함에 이르렀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씬이 있거든. 그래서 이 이름이 결국에 이러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안 말고도 다른 드라마나 다른 작품에서도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뭐 이런 명명법을 통해서 특징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 스노우맨이라는 작품의 인물들은 한번 보면 뭐 아까 특징에서 나왔지만 대리라든지 아니면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남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질 수 있는 특징이 그냥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한 주인공, 이 소설 안에 있는 등장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인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초조함 속에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버린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쌓여서 출근을 못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니까 초조함 속에 가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결국 진짜로 길을 나서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 중에서 남자는 굉장히 경쟁 사회를 살아가려고 하지만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처럼 또 일이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반면 유대리는 굉장히 좀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 좀 특화된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유대리의 성격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유대리는 초고속으로 승진한 유능한 인재고 그다음 또 유력한 과장 승진 후보고 그다음 일밖에 모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평판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 회사에서는 마치 컴퓨터와 한 세트처럼 움직임 없이 앉아서 오로지 일만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촉망받는 이런 인물도 아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도하는 것까지가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